자, 선생님들, 조금 전까지 우리는 봉신연의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자미두수의 인물들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요. 이제는 북파의 전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아까와 달리 북파는요, 봉신연의에 나왔던 내용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로 되어 있는 비싼 책을 괜히 샀죠. 아까 우리가 한자를 익히면서 보고 왔던 이 14주성, 요거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뭔데? 라고 하실까봐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요 내용은요. 그 월천의 편안한 사주 상담방이라는 블로그에 있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제 강의는 항상 자료의 출처를 밝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어디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때 여기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전설 봉신연의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해놨죠. 자미두수와 봉신연의는 사실 큰 관계가 없답니다. 선생님, 이때까지 보고 왔는데 관계가 없다고요? 깜짝 놀라셨죠? 자, 블로그에 있던 내용을 보여드리죠. 대개 자미두수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면 14정성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때 봉신연의 혹은 봉신방 전설과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미를 배급, 탐낭을 달기 이런 식으로 봉신방과 연결해서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사실 자미두수와 봉신연의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주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투파, 명징파의 장문인 장묘문 선생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분이 대만과 일본에서 강의를 하실 때 사람들이 14정성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봉신연의 전설의 캐릭터로 14정성을 대입해서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인에게는 봉신연의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홍길동전이나 심청전급의 누구나 다 아는 고전이거든요. 그게 효과가 좋았는지 장효문 선생의 책 옷을 판단 전서에도 이 내용이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자미두수 공부를 할 때 14정성을 쉽게 이해하는 과정으로 봉신연의가 들어가게 되었지요. 물론 14정성을 접하고 처음 캐릭터를 잡을 때 봉신방 전설이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 14정성과 봉신연의 캐릭터들과는 다른 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봉신방 전설의 비중을 너무 높게 보더군요. 이것은 공부를 방해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라는 내용이 이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북파의 전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죠. 이 북파의 자미두수 전설은요, 이 봉신연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탐낭과 달기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헐? 심지어 염정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대박이죠. 태양과 태음은 완전 다른 인물이었잖아요. 태양은 아까 배를 갈라 심장을 보여주고 죽었던 충신이었고 태음은 7살 황비호 장군의 아름다운 부인이었는데 완전 다르게 태양과 태음은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폴로네랑 아르테미스 같다고. 그쵸. 서양의 그 신화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달하고 태양이 서로 거기도 쌍둥이 남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쌍둥이 남매입니다. 자, 그리고 무곡과 파구는 왕이 아니고 칠살과 천량은 장군이 아닙니다.
깨죠. 그리고 천부는 아까 천부 강황후가 달기 때문에 고문받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천부는요, 사실 돈 밝히는 바람둥이였습니다. 에? 이러면서 놀랍죠. 천상과 파구는 천부의 심지어 혼의 자식입니다. 이런 막상 드라마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실 텐데,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보고 왔던 봉신연희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만든 이 그랑블루 자미두스 타로에는 사화가 3세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화가 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프로그램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북파의 전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화가 뭐냐면요. 아까 왜 우리가 그 카드 구성들 배울 때 47번부터 50번까지 기본 50장 마지막에 있었던 요 4장이 록권, 과, 기였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에도 록권과 기가 있고 또 있죠. 왜 이걸 3세트나 넣었을까? 이 사화만 가지고도 카드 리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3세트를 넣어 놓은 거예요. 자, 사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별의 4가지 변화를 줄여서 얘기하는 건데요. 사성 변화의 줄임말입니다. 별의 4가지 변화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별의 속성에 영향을 주어 실제 길흉의 작용이 드러나게 하는 특정한 기운을 말하는 건데요. 성과의 작용력이 크고 운의 길흉과 사건의 발생과 결과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미두수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이 사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북파 같은 경우에는 저 사화가 어떻게 만나서 조합이 되는지에 따라서 길하게도 흉하게도 공식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록권, 기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록은 계절로 치자면 봄에 해당되는데요. 씨를 뿌리고 싹이 트는 그런 게 되고요. 자, 권은 여름에 해당하죠. 그 자라난 싹이 줄기를 맺고 무슨 나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과는 가을에 해당되는 건데요. 열매를 맺는 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꺼릴기자인데요. 말 그대로 누구나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한겨울을 말하는 거죠. 겨울에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쉴 수밖에 없는 거죠. 쉬는 것, 은둔, 숙성하는 것. 춥다는 시비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바로 그런 게 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화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자, 이 내용은요. 별자리로 운명 읽기라는 책 21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떤 책 몇 페이지까지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혹은 또 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록 같은 경우에는요. 순조롭고 원만하고 풍부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의 발생과 관련이 깊고요. 어떤 일이 시작되는 것, 말 그대로 봄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권은요. 지위, 권력, 관리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의 기틀이 되고요. 승진, 발전과 관련이 깊습니다.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자, 과는요. 명성, 명예, 지명도랑 관련이 깊고 뭔가를 이루어낸 성과랑 관련이 깊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어떤 결과물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긴데요. 실망, 좌절, 장애, 실패랑 관련이 깊고 시비가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난다든지
사망한다든지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되죠. 자, 그런데 이 별의 사화를 얘기하면서 앞에 화록, 화권, 화과, 화기라고 써놓는 책도 있고요. 그냥 화자 빼고 록, 권, 과, 기라고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이 화는요, 말 그대로 요 화자예요. 될 화자. 록으로 된대, 권으로 된대, 과가 된대, 기가 된대. 그런 의미로 그냥 화를 붙였을 뿐이기 때문에 화를 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래서 요걸 좀 더 쉽게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화록은 녹봉, 화권은 권리, 화과는 성과, 화기는 기피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 권, 과, 기, 요 녹권과기를 넣어가지고 한 단어로 그 특성을 나타내놓은 거예요. 자, 성과 같은 경우에는요, 취업이라든지 시험 합격, 캐스팅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깊고요. 기피는요, 시비, 부설, 흉한 일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이 그랑블루 르노르만 카드 안에는 사화를 3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봄의 나무, 여름의 나무, 가을의 나무, 겨울의 나무, 이렇게 나무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요. 제가 왜 이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넣은지 아시겠죠? 실제로 사화가 거기 딱 계절에 맞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해가 떠서 지는 걸로 해의 위치로도 4장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든 카드뿐 아니라 다른 자미두수 타로 카드는 어떻게 표현했나 또 궁금하실까봐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요렇게 봄에 꽃에 나비가 앉아있는 뭐 요런 형상으로 그려놓은 거 있고요. 권이 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한을 나타내는 요 새가 어떤 그 벼슬이나 화려한 어떤 그 직책 뭐 요런 걸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또 그려놨고요. 성과는 뭔가 결과물이 나와서 뭐 축배를 드는 그런 그림으로 또 그려놓기도 했고요. 기는 그냥 딱 봐도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나는 마치 그 음살 같은 그런 느낌 나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놨죠. 박쥐가 지금 날아가고 있죠. 아, 그림이 예쁘다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는 카드라서 제가 사실 이거 자미두수 타로 카드를 만들었던 이유는 제 수강생분이 해외 직구로 이 자미두수 타로 카드를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국내에도 자미두수 타로 카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때 제가 이제 자미두수 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미 제가 만든 타로 카드가 3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아유, 이걸 또 타로 카드를 만들어서 이게 언제 팔릴지도 알 수가 없는데 또 재고로 쌓아둬야 되고 걱정이 돼서 쉽사리 제가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미션을 주시니까 안 하자니 또 찜찜하고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래, 누군가가 국내에서 자미두수 타로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면 자미두수 강의도 하고 타로 강의도 하는 내가 제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어쩌면 내가 해야만 할 어떻게 보면 숙명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 하자. 나만이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답니다. 네. 어쨌든 최초니까 이후에 만드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것보다는 더 쉽게 만드실 수 있겠죠. 누군가 처음에 그 길을 헤쳐나갈 때가 어렵지 한번 가고 나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이후에는 제가 만든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좋은 카드가 나올 거라고 저는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다른 카드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다른 카드에 있는 그 록권과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그런 록권과기의 의미가 잘 들어있죠. 그래서 록에 해당되는 거, 권리를 상징하는 봉을 주고 성과를 나타내는 책을 또 해놨네요. 그리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카드. 그래서 록, 권, 과,
기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그려놨죠. 녹봉이 돈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여기 막 아주 돈벼락이 내려오네요. 그리고 권리를 주는, 서로 손을 맞잡는, 그리고 민들레 홀씨되어 날아가는 결과물로 나타냈고요. 이 기에 해당되는 건 그냥 딱 봐도 좀 뭔가 그 으스스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사화를 잘 들으셨는지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성과와 관련 있는 사화는 몇 번일까요? 숫자로 남겨보시죠. 자, 정답은 성과라고 했잖아요. 아까 성과는 3번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렇다면 재물의 발생과 관련 있는 사화는 몇 번입니까? 숫자로 남겨보시죠. 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아까 녹봉이라고 했잖아요. 자, 또 연결해보죠. 왼쪽부터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록은 어떤 계절로 가야 될까요? 그쵸. 록은 봄으로 가고요. 그렇다면 권은요? 앞에 한 음절만 남기셔도 됩니다. 그쵸. 여름으로 갑니다. 관은요? 그쵸. 가을로 갑니다. 자, 그럼 기는 하나밖에 안 남았죠? 겨울로 가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 걸 풀어보죠. 자, 그렇다면 겨울은 1, 2, 3, 4 중에 몇 번으로 갈까요? 그쵸.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여름은 몇 번으로 갈까요? 아, 의견이 나뉩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봄은 어디로 갈까요? 그쵸. 2번으로 갑니다. 자, 가을은요? 누가 봐도 성과가 나타나는 계절이 되겠지요.